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울산시가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국제 교류를 확대하고 개발 원조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대 EP 폭발 사고 수사가 사법 처리 대상을 정하지 못한 채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총선 예비 후보 11명이 등록을 마친 가운데 이번 주에는 각 당 예비 후보들의 출마 선언과 후보 등록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내년부터 울산 지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주 5일 수업제가 도입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월요일 UBC 아침 뉴스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울산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로 다소 누그러졌으나 낮 최고 기온은 7도로 평년보다 2도 이상 낮겠습니다. 내일은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이 끼는 날씨를 보이겠고 영하 1도에서 영상 7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울산기상대는 지난 16일부터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어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대 EP 폭발 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넉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법 처리 대상자가 가려지지 않고 있어서 이러다 해를 넘기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윤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지난 8월 17일 현대 EP 폭발 사고. 사고 이후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2차례 관련자 보강 조사를 거쳤습니다. 결국 3번의 수사 끝에 경찰은 공장장과 작업반장, 현장 근로자 2명 가운데 부상자를 제외한 1명 등 모두 3명에 대해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하자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2차례 보강 조사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유사 사고와 비슷한 시설 공정 등 추가 조사를 펼친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법인과 공장장을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죠. 시설 서비스의 어떤 미비점이라든지.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2차례에 걸쳐 보강 조사를 벌였지만 구속 대상자 범위는 처음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거북이 수사라는 지적에 대해 검찰은 사안이 컸던 만큼 신중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고용노동부의 보강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연말까지는 사법 처리 대상자를 가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복되는 유아공단 사고에 일침을 가할지 아니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지 5개월에 걸친 검찰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윤호입니다. 울산시가 광역시 승격 15주년을 맞는 내년에 국제교류를 대폭 강화해서 도시 위상을 한층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해외 원조에도 적극 참가해서 국제적인 책임도 다할 계획입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명차 벤츠와 포르쉐 본사가 있는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지난 5월 독일의 자동차 도시 슈투트가르트와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메카 울산이 상호 협력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Die Automobilindustrie geht es darum, dass wir Städte auch zusammenarbeiten im Bereich neue Lösungen für nachhaltige Mobilität zu finden. 자동차 산업이나 미래 산업 또 환경 개선에 있어서 너무나 유사한 점이 많은 도시인데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보완적으로 협력을 한다면은 울산시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내년에 이 같은 국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SK가 진출해 있는 이라크 바스라주에 내년 초 박맹우 시장이 방문해 교류를 본격화하고 자매 결연 10주년을 맞는 브라질 산토스 그리고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와도 교류를 넓힙니다. 또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위상이 바뀐 만큼 국제 원조에도 한 몫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세계적인 산업을 갖춘 그런 도시에 걸맞은 경제외교와 자원외교 그리고 울산의 환경정책과 경제산업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그 원조외교를 다방면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베트남의 칸호와 카자흐스탄의 카라간디 등의 의료봉사, 대학생 파견 언어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15개 해외 자매 우호도시별로 특화된 전략을 만들어 적극적인 교류에 나섭니다. 산업수도 울산이 내년 광역시 승격 15주년을 맞아 글로벌 산업수도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눈이 귀한 울산에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눈꽃 축제가 열립니다. 이 밖에 이번 한 주간의 소식을 윤주웅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중구 젊음의 거리 아케이드에 눈꽃이 내립니다. 올해로 6번째를 맞는 중구 아케이드 눈꽃 축제는 토요일 저녁 7시부터 인공눈이 내리는 가운데 다양한 공연이 펼쳐져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연출하게 됩니다. 지난주 주춤했던 4.11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이번 주에는 다소 늘어날 전망입니다. 출마를 고심 중인 후보들이 얼굴 알리기에 나서기 때문인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잇따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2012학년도 울산 지역 일반계고등학교 신입생 선발고사가 오는 21일 학성고등학교 등 22개 고사장에서 일제히 실시됩니다. 이번 시험은 12,534명 모집 정원에 13,043명이 지원해 평균 1.04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시내버스 경영과 서비스를 평가하는 보고회가 내일 시청에서 열립니다. 시내버스와 지선버스 등 14개 버스 업체를 상대로 경영 부문 15개, 서비스 부문 15개 항목을 평가하는 것으로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UBC 뉴스 윤종입니다.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 새진보 통합연대가 합쳐진 통합진보당이 내년 총선에 앞서 정파별 후보 조율에 나섭니다. 울산 지역 후보조정위원회는 정파별 2명씩 모두 6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오늘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후보 조정 활동에 들어갑니다. 조정위는 지역별 후보 선출 기한인 내년 1월 5일까지 모든 선거구에 대한 당내 후보 단일화를 마무리하고 단일화가 안 될 경우 중앙당 후보조정위에 도움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건축물에도 디자인 개념이 도입되면서 최근 울산에서도 아름답고 조화로운 건물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8가구가 한 울타리에 들어선 울주군의 다세대 주택. 3층짜리 가옥들은 개별 공간이 있지만 옛날 시골 마을처럼 서로 나누도록 개방적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 단지는 아름답고 조화롭게 설계됐다는 평가를 받아 올해 울산시 건축상 작품 공모에서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아파트 문화에서는 이웃지간의 어떤 단절된 것을 갖다가 다시 동양의 길을 복원을 하여가지고 이웃지간에 소통을 해서 관계 복원을 하자는 주제로 설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배 모양을 연상시키는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전체적으로 조화롭고 아름답다는 평가로 올해 건축상에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울산박물관은 반구대 암각화를 외벽에 음각해 선사문화를 잘 표현했다며 올해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건축물은 실용적인 공간이지만 동시에 지역의 문화 수준을 가늠하는 공공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최근 울산에서도 미적인 측면을 고려한 건축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삶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도시 전체를 아름답게 하는 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덕분입니다. 그 건축주들이, 즉 일반적인 시민들이 얼마만큼 높은 그 문화적 수준을 갖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한 도시 또는 한 사회의 건축적 수준이 올라가느냐? 전문가들은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해 세제 혜택과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등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찬바람과 함께 찾아온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오십견인데요. 이 오십견을 나이 탓으로 돌리고 참으면 큰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백세 성경희 기상캐스터입니다. 흔히 아줌마 질환으로 알려진 오십견. 고된 가사일을 많이 하는 여성이 남성보다 2배 가까이 많이 발생합니다. 팔이 많이 쑤시고야 이래 팔이 올라가지를 안 하고 머리 위에는 올라가지를 안 하고 밤에 잠이 잘 안 오고. 50대에 많이 발생한다 해서 붙여진 오십견. 실제로도 지난해 기준 오십견 진료 환자는 50대가 29.8%로 가장 많고 60대 27%, 70대가 22.3%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50대 이상이거나 당뇨병이 있으면 오십견 발병 위험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십견을 나이 탓으로 돌리고 치료 없이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십견을 방치하게 되면은 그 관절낭이 유착이 되고 그 주변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가 유착이 되어서 통증이 심해지고 관절 운동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조기 회복이 가능하고 후유증도 남지 않습니다. 평소 팔을 쭉 뻗어주거나 안팎으로 돌려 어깨 관절을 회전시키고 어깨를 아래로 늘어뜨려 움직여주면 오십견 예방에 좋습니다. 견정혈, 견우혈 또는 이제 노수혈 또는 대추혈 같은 곳을 본인이 직접 지그시 눌러서 풀어주시면은 통증의 완화와 긴장돼 있는 것이 조금 완화되겠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나 같은 운동을 반복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건강 100세 성경입니다. 내년부터 울산 지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주 5일 수업제가 도입됩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주 5일 수업제 시행 신청을 접수한 결과 특수학교 4곳을 포함해 모든 학교가 주 5일 수업제를 신청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수업 일수와 교육 과정, 주말 학생 지도 계획 등 세부 사항에 대한 보완을 거쳐 주 5일 수업제를 승인할 계획입니다. 울산 애니원고 학생들이 울산 출신 독립운동가인 고헌 박상진 의사의 일대기를 담은 애니메이션을 완성했습니다. 고헌 박성진 의사 이루지 못한 꿈은 애니원고 교사와 학생 100여 명이 2년여에 걸쳐 제작한 25분짜리 2D 애니메이션 작품입니다. 애니원고는 오늘 오후 3시 교내 대형 시사실에서 제작 발표회를 갖습니다. 경기 침체 여파로 부동산 소비 심리 지수가 3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9월 137.3이던 울산의 부동산 소비 심리 지수는 10월에 이어 지난달 또다시 하락하며 121.2까지 떨어졌습니다. 울산의 경우 아직은 상승 국면이지만 이 같은 추세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는 연말이면 사실상 보합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남구 달동 원룸 지상 주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4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연기에 놀란 주민 23살 김모 씨가 3층에서 뛰어내리다 허리를 다쳤고 주민 4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승용차 넉 대와 오토바이 1대 그리고 주차장 내부가 타 4,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서 측은 화재 당시 목격자 등을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북구청이 피해 보상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농작물 피해 보상 요건과 보상금 지급 기준 등을 담고 있으며 농업인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농해 소득이 많은 경우 텃밭이나 주말 농장은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남구청에서도 여권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남구청은 내년부터 2개 과를 늘리는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여권계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남구청은 남구민들이 여권 발급을 위해 시청까지 가던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부터 종이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어디서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울산시는 그동안 일부 실시하던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등의 전자식 수납 방식을 전국 모든 은행과 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 자료와 납세 결과가 전산으로 실시간 가능해져 영수증 보관 의무도 사라지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UBC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활기차게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